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로우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설날 당일에 펼쳐지게 되는 먼데이 나잇 로우였는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시는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헛토크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곧바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멤피스에서 펼쳐졌던 먼데이 나잇 로우 이제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2주 정도 앞두고 펼쳐졌는데 먼저 또 소즈 또 비전이 일단 오프닝을 좀 장식을 했습니다. 네, 시작부터 뭐 우소주가 등장을 하면서 쉽지 않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끊고 이제 비전이 또 등장을 하게 됐고 그렇죠. 비전 나오니까 또 뭐 애덤 피어스 나오고 LA 나이트 나오고 아주 그냥 정신없는 시작부터 산만한 로우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매주 하던 거 또 봤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크게 얘기할 거리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무난무난하고 재미없고 네. 약간 뭐 그런 오프닝이었고 결국에 이제 3대3 경기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고 바로 이어서 우소즈랑 LA 나이트가 한 팀을 먹고 이제 비전과 대결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3대3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다가 제이우소 나오자마자 흐름이 딱 깨지는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막 인터넷 이런 거 막 보다가 아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뭐 과대평가 받은 레슬러. 네, 레슬 옵저버가 했던 투표에서 제이우소가 가장 과대평가된 레슬러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과대평가가 맞는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서 네. 확실히 뭐 제이한테 기대하는 건 경기력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중계 중에 이제 동시 중계가 지금 안 되니까 위원님이 계속해서 로만 레인지 같아요 막 이러는데 제가 네? 약간 그러니까 뭔가 오늘 그 기술 핫태그 때 이제 태그에서 네. 나왔을 때 본인은 이제 컨비네이션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상당히 로만스럽게 기술을 쓰더라고요. 리핑 크로스라인 막 계속 쓰고 사실 그 전에도 그 이트 펀치 할 때 그 특유의 애매한 펀치 막 이런 거 락처럼 썼는데 약간 오늘은 좀 로만처럼 펀치를 때리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더 비교가 되면서 좀 짜치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튼 뭐 경기는 그냥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스토리라인적으로 진전된 것도 오늘 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열받지만 오늘도 재방송했다. 이 경기에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또다시 미스터리맨이 또 등장을 하면서 그 로건 폴을 공격했었죠. 네. 그 아나운서 테이블 경기 끝나고 이겼는데 갑자기 괜히 로건 폴이 나와서 그 마이클 콜 헤드폰 뺏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미스터리맨 등장해서 스톰프를 날렸고 과연 또 정체가 무엇인지. 그렇죠. 결국에는 뭐 정체도 밝혀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거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담 피어스한테 전화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삼치의 WWE는 장기 서사가 있다. 서사를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좀 빨아줬는데 사실 요즘은 더 이상 못 빨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언리얼을 보고 나니까 더더욱 얘는 장기 서사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계속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답이 너무 늦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답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브론 브레이커가 탈장으로 이탈하고 뭐 세스 롤린스도 부상이어서 그 정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치의 좀 이 방향성은 아쉽다. 네, 이 비전에 대한. 너무 질질 끌어요. 미스터리맨 아무튼 정체 레슬매니아 직전에나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레슬매니아 이후에도 안 나올 수도 있어. 네. 저 1체면에서 나와서 그 둘이 레메를 가지 않을까 그냥 딱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기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로우에서 계속해서 일리미네이션 챔버 퀄리파잉 매치 이제 이어져 갔는데 아스카, 베일리 그리고 네티 이렇게 트리플 스렛 매치로 열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 3대3보다는 좋았어요. 네. 경기 3대3 경기 3대3이 아니었죠. 그 트리플 스렛 매치였기 때문에 또 워낙에 아스카랑 베일리랑 네티가 베테랑이라서 경기 초반에는 좀 꽤 괜찮은 경기가 나왔는데 중반에 이 경기도 좀 산만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3명이 이 경기 자체가 좀 하이스팟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좀 어수선해지면서 산만해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 초반과 마지막은 좀 꽤 괜찮게 흘러가면서 그래도 나름 베테랑다운 경기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티가 확실히 달라진 모습 캐릭터를 좀 많이 어필을 맞아요. 하는 게 경기 중간중간에 좀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엔딩이 아스카가 아스칼락 넘는 지점 그 일련의 과정이 좀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네, 저는. 그런 이제 마지막 장면들이 꽤 괜찮았고 확실히 베테랑은 베테랑이다. 근데 아스카가 챔피언십 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세 명, 그러니까 셋 다 사실 챔피언십 레슬매니아에서 치르는 게 저는 좀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네. 근데 일리미네이션 챔버 카드로 누굴 쓰느냐라고 했을 때 선택받은 게 아스카라서 뭐 조금은 놀랬다. 왜냐면 작년 1챔에서는 베일리가 나오고 아스카가 없었잖아요. 네. 부상으로.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베일리의 자리를 그냥 아스카가 그대로 대체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오 스카이랑 리아 리플리도 1챔에서 만날 텐데 거기 둘 관계를 뭔가를 좀 방해하거나 뭐 더 끈끈하게 만들어지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렇죠. 확실히 레슬매니아 카드로서 저는 지금 가장 제일 좋은 카드는 태그는 가부키 대 리오인 것 같아요. 가부키 대 리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지금 샬렉사는요? 샬렉사가 껴서 뭐 트리플 스레시나 네. 뭐 4A로 가더라도 사실 태그 디비전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에 엘리미네이션 챔버는 티파니가에서 카길가 붙거나 아니면 라켈이 해서 네. 저는 라켈과 리브 모건이 더블 챔피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이 더 좋기는 해요. 네. 일단. 근데 라켈이 과연 이 정도로 푸시를 받을까 최근의 반응을 봤을 때는 생각만큼 조금 푸시 받지 못한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더 밀어줄 줄 알았는데 그 타이밍이 살짝 지금 어긋난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태그전에 대한 빌드업으로 아스카가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오바페미를 영입하려는 스맥다운 그리고 로의 신경전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재반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오바페미는 너무나 큰 대어이기 때문에 영입을 한다라는 의사를 좀 보여줬는데 문제는 루세프가 이거 옆에서 잠깐 시비가 붙는 장면이 있었는데 루세프가 이렇게 작은 선수였어? 그렇죠. 싶을 정도로 오바페미 진짜 크기는 크더라. 진짜. 나름 첫 대립으로 루세프 오바페미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불가리아 출신의 그런 엄청난 피지컬의 뭐 루세프 대 뭐 이제 나이지리아의 뭐 오바페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루세프도 뭐 물론 신장 차이는 있지만 루세프가 작은 체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바페미 옆에 있는데 거의 뭐 크루즈웨이트급이던데.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오바페미가 확실히 몸이 크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면서 괴물인 게 좀 설득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만 하면 오바페미도 레메 카드 안에 한 자리를 꿰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세그먼트였어요. 그러고 CM 펑크가 나와서 프로모를 했잖아요.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좀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CM 펑크 뭐 나와서 지금 또 다가오는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핀벨러랑 붙으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핀벨러가 역시 이제 옛날 테마로 나와야 돼. 근데 확실히 옛날 테마로 나오고 뒤에 도미닉이랑 JD가 있으니까 이제 도미닉이 리더인 느낌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얘가 그러니까. 리더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진짜 그 음악 하나 바꿨을 뿐인데 확실히 리더스러운 모습이 보여줬고 이게 진짜 대전이 좀 재밌어요. 핀벨러가 베스트 레슬러 베스트 인 더 월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가 무슨 베스트 인 더 월드냐. 그죠? 나는 루차에서도 뭐 했었고 일본 도조도 점령했고 일본의 그 터프한 도조도 자기가 점령을 했고 유로피안 레슬링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얘기 다 해. 그리고 나도 막 로만 레인즈 상대했었다. 그렇죠. 아마 그 핀벨러가 처음 유니버설 챔피언 들었을 맞아요. 때 그때 준결승에서 로만을 꺾고 결승을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하면서 충분히 저는 설득력 있는 얘기였다. 근데 저는 펑크가 확실히 진짜 말을 잘한다고 느끼는 게 마이크 웍을 잘한다고 느끼는 게 여기서 핀벨러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도요. 현지 팬들이 그렇게 와닿는 반응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번 핀벨러를 밀어줄 수 있을 만하게 분위기를 잡는 펑크. 너 이게 되게 샤라웃 해주면서 너가 지금 안 되는 건 저지먼트 데이 애를 키워주려고 거기서 하고 있지만 너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걔네들이 아까 뭐 다치라고 그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발목 잡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오히려 막 긁는데 그 그림이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좋았던 게 CM 펑크가 이제 야 내가 등 돌 테니까 너네 3명 잘하는 거 해라. 나 맞아, 공격해라 이러는데 핀벨러가 거기서 막잖아요. 이렇게 제이드한테. 막 막으면서 제이디랑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핀벨러에 대한 리스펙트가 쌓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준 게 상당히 뭐 인상적이었다. 물론 질 가능성이 높은데 맞죠. 그래도 핀벨러가 조금 더 이제 겟업하고 이 저지먼트 데이와 결을 달리하는 명분을 제대로 지워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챔 때 붙어서 저지먼트 데이가 도와주려고 나오다가 오히려 그게 실패하고 아예 핀벨러가 축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럼 핀벨러 레슬매니아 어떻게 갈까요? 도미닉이랑 할까요? 아예 그렇게 가도 그것도 괜찮을 것 말은 같죠. 되긴 하죠. 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그러니까 사실 메인 이 월드 챔피언을 노리기에는 지금 되죠. 너무 네. 쟁쟁한 애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앞에 줄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안 맞아요. 될 것 같고. 그래서 둘의 프로모 되게 좋았다. 네. 이거 하고. 최고였어요. 그다음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랑 펜타 이거는 그냥 경기가 없어서 경기 채운 느낌. 그냥 뭐 무난한 경기였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이제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아예 오리지널은 그 예선전 가는데 나는 뭐 없냐 나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얘기해갖고 이 넘버원 컨텐더 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상대가 펜타였고 오히려 따이고 뭐 경기는 무난무난했고 이 스토리의 가장 재밌는 거는 오리지널이 등장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과 갈등이 이어져 나가는데 레슬매니아 가야죠. 마스크 대 마스크 걸고 저는 갈 것 같아요, 둘이. 마스크 한번 붙고, 이제 그만해야지. 루드빅 카이저 언제까지 그 마스크 쓰고 그럴 거야. 이제 지겨워. 그러면, 로스 아메리카노스는 어떻게 되는? 걔네 다 마스크 벗어야죠. 이 좋은 레슬러들 됐고, 지금 한두 번 재미 봤으면 됐지. 이거 너무 오래 가고 있어. 그러고 인컨챔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컨챔으로 펜타나 도미닉을 붙이거나 램에서 아니면 도미닉이랑 핀벨러랑 붙이거나 이건 것 같은데 저는 펜타가 좀 그림이 애매하긴 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핀벨러가 레슬매니아 때 인컨챔을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오케이. 느낌이 오히려 가장 설득력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펜타가 오늘 보면 등장신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줬고 그러니까요. 뭔가 인기도 많고 다 좋은데 지금 약간 이게 지금 요즘 WWE의 제일 문제예요. 이 좋은 재료들을 두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못 시키고 있는 느낌이야. 너무 많기도 한데 이걸 좀 뭔가 빠바박 해가지고 펜타도 램에 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얘가 어디 들어갈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지금 제가 볼 때 각본진 지금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긴 하겠죠. 지금 약간 정신 차려야 돼요. 서서히 뭐 차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없는 것도 있고 맞아요. 돈 벌려고 PLE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베키, AJ 이런 것도 그냥 저번에 경기 딱 하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 나한테 졌잖아 이러면 하다가 막. 진짜 요즘 문제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J 리 얘기했으니까 AJ 리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AJ 리 프로모 오랜만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좋았어요. 저는. 근데 저는 확실히 AJD가 나와서 프로모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몰입을 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느낄 때는 확실히 AJD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그나마 저는 경기보단 프로모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캐릭터성, 그 AJD의 특유의 똘끼. 약간 매니저하고 이랬을 때. 근데 너무 밀려 베키한테. 저는 베키한테 너무 많이 밀린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프로모나 연계 영역에서. 근데 저 오히려 베키가 되게 잘 띄워준다? 그러니까 베키가 띄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베키가 막 일부러 막 때릴 듯, 막 너무 잘하는 게 그 연기. 그러면서 오히려 AJ를 띄우고 있는데, 애매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AJ가 자기 세대 이야기 하고 그랬지만, 그때 그 디바 시대 때 그냥 유일한 경기력이었잖아요. AJ나 제 누구야, 페이지나. 근데 확실히 그 뒤에 용스 레볼루션 이후에 그 에볼루션 이후에 이 포스 위민의 이 세대가 확실히 급이 높다. 급은 높죠. 급 차이가 확실히 좀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뭐 1챔에서 붙게 될 텐데 모르겠어요. 그거 질 것 같아. 오히려 AJD가.
아, 져야죠. 예, 지고 네. 레메로 끌고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페이지가 나와서. 너무 그건가? 근데 저는 너무 페이지가 망상인가? AJ 리보다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 그냥 하여튼, 그냥 시카고 예. 카드다. 하지만 왜냐면 펑크를 이기게 할 거기 때문에 AJD는 깔끔하게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몰입하기가 어려웠다. 하여튼.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기억나는 게 CM펑크 프로모밖에 없고. 맞아요. 나머지는 사실 그냥 안 봐도 다음 주 시청에 문제가 없다. 네. 1챔 보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경기는 너무 좋았어요. 경기 네. 재밌었어요. 마지막 경기 메인 이벤트. 군터 도미닉 제본 에반스 일리미네이션 체인버 퀄리파잉 매치인데 뭐 이거는 뭐 노트할 게 없을 정도로 워낙에 경기들을 잘하고 맞아요. 경기 내용이 좋고 이 캐릭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음. 상당히 클래시컬한 올드스쿨의 빅맨. 심지어 지금 너무 강해. 가장 상승세야. 다 커리어 막 다 죽여버리고 있어. 그죠. 그리고 도미닉 역시도 이 악랄함과 영악함으로 이 상대적으로 이 셋 중에 운동 레벨은 아마 제일 떨어질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영리함으로 팬들이 설득이 될 만큼 승률을 쌓아가고 있고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 마지막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급이 높다는 얘기거든. 더블 챔피언이잖아. 더블 챔피언이고 제본 에반스 운동신경 미쳐갖고 계속 통통 튀어다니고 이 세 명의 좀 조화가 이 하모니가 되게 괜찮았던 경기지 않았나. 맞아요. 초반에는 군터의 그 찹이나 강력함을 어필해줬고 중반에는 그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영리함, 에디 게르로 같은 모습을 딱 해줬고 제본 에반스의 그 폭발력 딱 계속 나오면서 맞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게 계속 나오면서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제본 에반스가 이제 군투한테 파워밤 맞았을 때 그죠. 킥아웃 했던 게 처음엔 좀 별로였어요. 왜요? 왜냐면 파워밤으로 끝낼 때도 많고 맞죠. 아마 AJ도 파워밤으로 끝났었나? 아닌데? 아니요, 슬리퍼. 슬리퍼였구나. 네. 근데 파워밤으로 뭔가 애들이 많이 끝낼 만큼 그리고 심지어 제본이 워낙에 가볍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끝나도 될 정도로. 네. 근데 그거를 킥아웃 한 게 오히려 그러니까 제본이 대단해 보인다보다는 군터가 약해 보인다가 더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때 슬리퍼 심리전을 걸다가 드래곤리가 이렇게 치고 그 그림이 더 나았을까? 그 뒤에는 괜찮았는데 네. 그 파워밤을 했을 때 차라리 도미닉이 막았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네, 그게 만약에 도미닉이 늦었다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왜냐면 군터를 이렇게 강하게 빌드업을 하는데 좀 아쉬웠어. 이게 마지막에 결국에 제본 에반스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만약에 들어간 거라면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역전 승리를 거뒀다라는 감성을 주려고 그런 연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군터를 지금까지 지금 너무 키워주고 있잖아. 근데 그런 애한테 이런 장면은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그거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거 보셨나요? 그 1단 로프에서 밟고 킥한 거? 그 토네도 킥한 거 그게 그 720도 진짜... 그라운드 킥 그게 이제 오스프레이가 원래 주력 기술로 예전에 썼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실히 탄력이 좋은 애다 보니까 로프를 밟고 뛰는데 멋있더라고. 잘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고 일리미네이션 챔버 카드 4명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이 4명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두류의 상대 구하는 건데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지금 코디 아니야? 코디가 진다라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코디가 그림이 높은데 저는 자꾸 이상하게 지난 스맥다운 볼 때도 좀 느꼈는데 저는 진짜 샘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설마 샘이 가나? 너무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기를 보면 그리고 앞에 막 인터뷰나 이런 빌드업 보면 설마 샘이 가나 싶기도 했는데 오히려 누구지? 제이콥 파트 섞어서 트리플 스랩보다는 페이탈 4웨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예? 샘이 껴갖고 아예 그 챔전을? 네. 아예 샘이 껴서 페이탈 4웨이로 가면 저는 샘이가 챔피언 드는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 그림도 있는데 그 4명이 일단 경기 자체를 너무 재밌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제본이 이기고 좀 기대가 됐어요. 그 일리미네이션 챔버. 그러니까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사실 군터가 올라가는 것보다 군터가 올라가서 지는 그림보다 이 제본이 가서 무언가 장면을 하이스팟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림이 확실히 더 좋기 때문에 제본이 올라간 결정은 되게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지난주도 후톡하면서 로 깠다고 했잖아요. 네.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럼 지난 3주간 중에서는 오늘이 제일 낫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죠. 네. 그나마 나았죠. 그나마. 그러면 오늘 총평을 그나마 나았다? 네, 그나마 나왔다. 저도 마지막 경기만 보세요, 여러분.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오늘, 평소에 나와서 중계를 했으면 그냥 꽤 괜찮았다 싶었고, 오늘 설날이 나와서 중계할 만큼의 메리트. 근데 여기 말씀하시지만 스맥이 요즘 진짜 재밌지 않아요? 이게, 지금 메인 스토리가, 이 로얄럼블 우승을 알바놈이 해서 그래요. 알바놈이 하니까 이 메인 스토리가 갑자기 지금 핀벨러한테 좀 밀려있잖아. 근데 핀벨러가 최근에 반응이 없으니까 핀벨러랑 펑크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흥미를 흥미 안 돋지. 왜냐? 핀벨러가 질 게 뻔한데. 전혀 흥미 돋을 일이 없죠. 이게 뭐 예전에 그 2001년 때처럼 여기서 만약에 그 2001년 때 그랬잖아요. 오스틴이 로얄럼블 우승하고 노웨이 아웃에서 커트앵글한테 덜하게 타이틀 가지고 오고 메인 이벤트를 덜하기랑 오스틴이랑 했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만약에 챔피언이 누군데 이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바뀌고 레슬매니아에서 로만 대 이 카드가 크면 만약에 핀벨러가 지금 챔피언이야. 그러면 이게 기대가 재밌지. 핀벨러보다는 펑크가 돼서 로만이랑 레슬매니아에서 가나? 이런 느낌이면 너무 재밌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뭐 예측되어 있는 카드에 이거 뭐 핀벨러 최근에 폼 떨어져서 기대도 안 되고 이것이 하여튼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스맥 보세요. 아이, 스맥 진짜 신년 되고 너무 재밌어요. 스맥. 그래요? 네, 진짜 재밌어요. 이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다들. 여러분 NFT 보세요. NFT가 지금 NFT 많으세요. NFT가 지금 제일 재밌다. NXT 끝나고 후토크도 하세요. NFT 후토크는 사람들이 많이 안 봐. 근데 오늘 이것도 있었네. 그 택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택배. 맞다. 이게 있었네. 택배를 이제 28일까지 그러니까 일리미네이션 챔버 하는 날까지 까지 마라 라고 써 있었는데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약간 동상 크기였잖아. 전 사람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28일 동안 그 안에 어떻게 숨어 있어요? 아니 잠깐 이미 빈 박스예요. 그거는 그냥 그러다가 1챔에서 딱 깠는데 제리코? 아니 그럼 누가 나와요? 근데 그거. 제리코 좋다. 네. 느낌 있지 않나? 현실 팬들도 제리코로 맞아. 제가 맞네. 근데 제리코 좋은데? 그러니까 제리코밖에 없어요. 근데 제리코 좋은 거 같아. 여자 비앙카? 근데 비앙카 수술 이제 했잖아. 제리코일 것 같은데. 제리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데드라인이 있는 게 예전 데뷔했을 때처럼. 딱 그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느낌으로. 뭐 근데 그리고 딱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카운트다운 딱 생각하고 브레이크 더 월. 브레이크 더 박스야 이번에. 그건 좀 짜증인데요. 아무튼 이 레슬매니아가 다가오고 있는데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 나름 재밌고 여러분들 NFT 보세요. 줘요. 몇 푼입니까? 조인들이 최고니까 여러분들 NXT도 보시고 네. NXT랑 스맥다운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 NXT도 우리 또 맞아요. 캐스터와 함께 하기 때문에 NXT 잘할로 또 열심히 하면서 또 내일 방송 많이 기대하시고요. 남은 추석 연휴 풍족하게 설날. 설날. 네. 설날 연휴 재밌게 캐나다 사람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 로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AW 보세요. AW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AW 최고. 저 열심히 하니까 또 그 얘기 할까요? 맞아요. 저희 이제 네. 다음 주에 또 녹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23년도 24년도 네, 지금 PPV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로우 재미없지만 다음 주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